안녕하세요. 상명대 이준영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뉴스킨이 정말 뜨거운 열기와 그 2020년 대망의 2020년을 맞이하는 그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드릴 말씀은 우리나라 트렌드의 흐름이고요. 그게 또 우리 뉴스킨 코리아와 어떻게 또 연결돼서 이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2010년부터 해서 공저를 해오고 있고요. 10년 정도 공저를 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공저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일코노미라는 책도 썼어요. 일코노미는 이제 딱 보시다시피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을까요? 거의 30% 가깝게 가고 있죠. 머지않아서 모든 가족 유형 중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될 날이 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 우리가 나 혼자 산다에 있는 나오는 그런 젊은 싱글 남녀만 생각하지만 그거 말고도 고령 1인 가구, 그렇죠?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여성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신 여성 가구들,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각각 이 세그먼트별로 니즈가 굉장히 틀립니다. 고령 가구는 뭐 건강이라든가 외로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크고요. 독신 여성 뭐가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걱정되는 건 치안이나 보안, 이런 게 되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서울시 같은 데서 공공기관에다가 여성분이 이제 퇴근할 때 12시 넘어 퇴근하면 좀 무섭잖아요. 공공기관에 요청을 하면 가디언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건장한 남자 2명이 같이 집에 갈 때 동행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세그먼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세그먼트별로 굉장히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뉴스킨에서도 갈바닉 시리즈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셀프 홈 뷰티 디바이스 같은 건데 요즘에 이제 뭔가 혼자서 하려고 하는 이런 트렌드도 일코노미 트렌드하고 이제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쓴 책 중에 케미컬 라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뉴스킨이라는 또 굉장히 관련이 깊은 트렌드거든요. 요즘에 케미컬 포비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그 다음에 여성들 생리에 대해서 뭐가 나왔었어요? VOC 화합물이 나와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에서도 이제 그런 디어 네이처라고 하죠. 그러한 그 유기농 면생리대 같은 것들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케미컬 포비아에 이제 굉장히 공포를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고요. 제가 이제 연구하는 그런 영역들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트렌드 코리아가 그동안 10년 넘게 발표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이제 조명을 많이 받았었죠. 그 중에서 보면 제일 요즘에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소확행이라고 하시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회자하지만 그거 발표하기 전에는 전혀 언급도 없다가 요즘에 우리나라 어떤 사회와 문화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는 게 이제 소확행이라는 키워드죠. 그 이외에도 보시면은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들, 주 52시간 근무가 확립이 되면서 워라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키워드들입니다. 다양한 키워드들 이제 관심을 받았는데 2019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2019년도에도 사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관심들을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유트로라고 하죠. 유트로, 여러분. 유트로가 레트로 복고라고 하는 이런 트렌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그 옛날 그 골목길 같은 데가 뜨거든요. 서울에서 요즘에 뜨는 골목이 어디죠? 그렇죠. 을지로라고 하는 이런 곳이 요즘에 을지로가 힙지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레트로한 아이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요즘에 핫한 트렌드로 떠오르는 현상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네 번째 보시면 필환경 시대라는 키워드 있죠.
요즘에 이제 친환경, 에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정부 시책이랑 연결이 되면서 이런 친환경 트렌드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부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마케팅이나 뭐 제품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들 접근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트렌드 리뷰 같은 것들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해봐야 할 만한 그런 메가 트렌드들 몇 가지 좀 짚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트렌드 키워드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 어떤 제품들, 어떤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트렌드가 보입니다. 2019년도 히트 상품, 10대 히트 상품으로 선정한 것들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맨 위에 보시면 괴식 이색 상품이라고 있죠. 괴식 이색 상품, 이색 식품이죠. 요즘에 보면 여러분 중화권 요리 열풍 많이 불죠, 그렇죠? 중화권 요리 중에 뭐 좋아하세요? 네, 마라탕이라고 하죠. 네, 마라탕이 워낙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요즘 신조어도 많이 생깁니다. 혈중 마라 농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마세권, 역세권이 아니라 마세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신조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션하죠. 그리고 또 흑당 버블티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 요즘에 마카롱은 마카롱인데 굉장히 통통한 마카롱 뭐라고 하죠? 예, 뚱카롱. 여기 굉장히 역시 굉장히 트렌디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뚱카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네, 꽉 차 있습니다. 안에 필링들이 꽉 차 있고요. 더 꽉꽉 차 있어서 이거 드시면 당이 완전히 제대로 흡수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뚱카롱으로 인기를 끕니다. 근데 사실은 맛의 균형으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식품들이 균형은 좀 깨졌지만 뭔가 이색적인 체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뜨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올리기 되게 좋아요? 네, 인스타그램. 척척척 나오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인스타그램 이런데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굉장히 이제 핫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인스타그래머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스타그래머블한 아이템들이 인기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0대 히트 상품으로 첫 번째 괴식 및 이색 식품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더 보면요. 에어프라이어하고 삼신가전이라고 있죠. 네 번째 에어프라이어 삼신가전. 요즘에 이제 삼신가전이라고 하면 뭐죠? 세계의 신과 같이 가사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품들 뭐가 있죠? 첫 번째 네 맞습니다.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빨래 건조기, 그 다음에 식기, 세척기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요즘에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새로운 시도하는 가전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요즘 젊은 그 부부들 있잖아요. 젊은 가족에게는 가사노동의 완벽함보다는 가사노동을 좀 효율적으로, 효율성, 얼마나 가성비 있게 해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삼신가전이 또 히트 상품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재출시 상품이 있습니다. 6번째 보시면 재출시 상품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과자 같은 거 재출시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태양의 맛, 썬칩 이런 것들도 새로 이제 재출시하고요. 또 요즘에 어떤 상품들 재출시하죠? 과자 중에? 예, 베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은 이렇게 해피라면 이런 것들도 이제 재출시 상품으로 뜨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그 참이슬 말고 또 요즘에 뭐가 떠요? 네. 좋아하시나봐요. 진로 이스백이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 뜨죠, 그렇죠? 네, 소주의 원조가 진로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트로 트렌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뉴트로 트렌드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런 재출시 상품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출시 상품의 인기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예, 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그 밑에 지역 기반 플랫폼이라고 하죠. 지역 기반 플랫폼. 로컬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로컬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 그 중고거래할 때 중고거래 보통 중고나라 많이 활용하셨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뜨는 게 어떤 마켓이에요? 네,
당근마켓 너무 수준이 높으신데요. 제가 학생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으셔서 제가 확실히 사장님들이랑 정말 다릅니다, 수준이. 예, 당근마켓 당신의 근처에 있는 중고거래할 때 6km 이내에 있는 사람은 직접 거래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현상 같은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점인데 교보나 명품이 아니라 요즘 뭐라고 하죠? 동네 서점이나 독립 서점 열풍 같은 것도 불고 있고요. 로컬에서 요즘에 지역 카페 운동이라든가 이런 그 커뮤니티나 로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런 시대에 그러한 대면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뉴스킨도 그런 대면 판매이고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로컬에서 요즘에 또 제가 듣기로는 뉴스킨에서 커넥트 나우라는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 라스트 핏 트렌드하고도 연계돼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컬리즘 이런 트렌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뭔가 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집 근처에, 서울 같은 경우에 집 근처에 역이 있어야 된다. 무슨 세권이라고요? 역세권. 그죠? 근데 숲이 있어야 된다. 무슨 세권이에요? 네, 숲세권. 근데 요즘에 또 뜨는 세권 중에 하나가 스세권이라고 합니다. 스세권이 뭘까요? 네, 스타벅스 세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근처에 스타벅스가 얼마나 가까이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요즘에는 사람들이 킬러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킬러 컨텐츠가 집 근처에 나의 커뮤니티나 이런데 굉장히 가까운데 멀리 가지 않는다는 거죠. 찾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역 기반 플랫폼, 제가 이제 뉴스킨의 어떤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연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친환경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요즘 포장재도 다 종이로 바뀌고 있고, 심지어 마트에서 포장도 못하죠? 박스 포장 같은 것들도 못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히트 상품을 전반적으로 몇 개 짚어드리면서 주요한 트렌드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맥락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2020년도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마이티 마이스라고 정했습니다. 마이스는 마우스의 복수형인데요. 위기를 극복하는 용감한 히어로들, 마이티 마우스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조어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키워드 선정하는 것만도 3박 4일씩 걸리거든요. 사실은 이거하고 아주 유력한 그 후보가 퍼스트 마우스였습니다. 퍼스트 마우스, 첫 번째 쥐라는 거죠.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천상의 신이 경주를 시켜서 제일 1등으로 들어온 그 동물한테 띠 첫 번째를 주겠다, 이렇게 순서대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1등이 누구였을까요? 예, 대단하십니다. 소인데 그 위에 뭐가 올라타 있었어요? 쥐가 올라타 있다가 뿅 하고 뛰어내려가지고, 그래서 1등을 했다는 거죠. 쥐가 굉장히 꾀가 많고 영리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1등 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자 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히어로라는 그런 힘 있는 캐릭터로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인데요. M은 멀티 페르소나라는 뜻입니다. 멀티 페르소나. 멀티 페르소나는 이제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페르소나는 뭐냐면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연극을 할 때, 연기를 할 때 이렇게 가면을 쓰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역에 맞춰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죠. 이때 그 그리스어로 페르소나, 가면이 페르소나를 뜻하는 그런 단어였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 현대인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일종의 연극 무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린 누구예요? 연기를 하는 배우, 연기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가면을 바꿔 쓰면서. 그래서 그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지금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펄슨이잖아요. 그렇죠? 펄슨은 이 페르소나에서 이렇게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런 굉장히 많은 정체성과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BTS의 노래 페르소나에서도요, 이렇게 자신의 어떤 나다움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이 무엇일까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에 관심사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BTS 페르소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죠? 먼저 자기 이름부터 얘기합니다. 그 이름에는 나의 혈통, 나의 가문, 그다음 토지, 내가 어디 살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전통적인 정체성에서는 중요한 요소들이었죠. 근데 현대로 오면서 이것이 이제 직업 정체성이나 소비 정체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요즘에는 더 그런 정체성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도요.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직업을 계속 바꾸고 심지어는 하루 중에서도 내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지만 퇴근하면 뭘 또 즐기죠? 자신의 취미를 즐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런 신세대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생했다 진짜. 야 오늘 저녁에 감사히 내일 뵙겠습니다. 오케이 해 들어와. 시대도 커피도 바뀌었다. 워라벨이 살리는 빅사이즈 커피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네, 이런 느낌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정체성의 모두 전환이 완전히 이제 확 바뀐다는 거죠. 심지어 요즘에 그 임원분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신입사원들이 만났는데 인사를 잘 안 한다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들은 9시가 되기 전에는 직장인 모드가 아직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항상 귀에는 뭐가 꽂혀져 있어요? 에어팟이 꽂혀져 있습니다. 근데 에어팟은 음악 듣는 도구가 아닙니다. 외부와 나를 이렇게 차단시키는 그런 거죠. 그게 그래서 정체성이 모두 전이 굉장히 빠르고요. 요즘에는 SNS라는 게 있잖아요. SNS마다 자신의 정체성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페이스북에서의 정체성, 인스타그램, 트위터 다 달라요. 페이스북은 오프라인 인맥 관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인스타는 어떤 걸 올려요? 맛있는 맛집 가서 이미지 사진 찍어서 올려서 자랑하고 싶고, 트위터는 어떤 거예요? 나의 정치적인 신념을 올린다. 뭐 이런 거죠. 굉장히 다 다르고요. 인스타그램도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보면 이스라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는 제가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 음악을 좋아해서 이게 녹음 파일이나 음악 파일을 이렇게 모아놓은 계정을 또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요즘의 학생들은요 공스타그램이라고 만듭니다. 공부하는 것들에 관한 내용이나 아예 공부하는 영상을 올려서 어떤 유튜버는 노잼봇이라고 있거든요. 자기 공부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13시간 동안 올립니다. 그럼 그거 보면서 같이 나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겨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엔 또 반려견 계정이라고 해서 반려견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거는 인스타그램으로 올리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멀티한 정체성 같은 것들이 SNS에서도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페르소나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또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젠더 뉴트럴 현상입니다. 젠더 뉴트럴.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젠더의 정체성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원래 핑크색은 보통 옛날에는 여성의 색상으로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 BTS가 이 핑크색 수트를 입고 나와서 오히려 그런 남성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에르메스의 이 패션쇼는요, 페르소나라는 타이틀, 테마를 달고 나옵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요, 모델들이. 근데 이 옷을 한번 보시면 이 옷이 남성의 옷인지 여성의 옷인지 사실 살짝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네킹 같은 것들도 보면, 자, 이 마네킹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굉장히 모호한 이런 마네킹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플루이드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굉장히 요즘에 또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체성의 다양화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까 취미생활 즐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사랑하는지가 여기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취향 정체성.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보디빌딩 하는 쿨가이 소방관,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분은 운동하는 치과 의사 이렇게 있습니다. 뭐뭐 하는 누구 이렇게 있는데, 뒤에 누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뭐뭐 하는이 더 중요한 그런 취향 정체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페르소나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이게 소비적으로 연결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양면적인 소비를 한다는 거죠. 야누스적인 소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마트 가서는 100g당 1원이라도 저렴한 거를 막 사서 구매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자기가 정말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한 양면적, 야누스적인 소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멀티페르소나 키워드 말씀드렸고요. 예, 다음 키워드는 Last Feed Economy라는 키워드입니다. Last Feed. 요즘에 이게 유통 쪽에서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유통 쪽에서 핫 이슈인데 사실은 우리가 Last Mile Fulfillmen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Last Mile. Last Mile은 그야말로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 관리라는 거죠.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원래 Last Mile은요, 사용수가 사용 집행장까지 마지막 걸어가는 그 거리를 Last Mile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통에서도 이제는 이 고객의 그 마지막 부분들, 그 라스트 터치까지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죠. 자,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송의 라스트 핏입니다. 배송의 라스트 핏. 배송은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심야 배송이죠, 그렇죠?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요즘에 배송 이슈 보면 버티컬 커머스라고 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게 있죠. 정육만 판매하는 거, 또는 오늘회라고 해서 회 제품 같은 것들이 판매를 하는데 뭐 3시간 이내에 배송된다. 그 다음에 오늘 7시까지는 꼭 배송을 시켜주는 거죠. 신선도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세탁 힘들잖아요, 그렇죠? 세탁도 세탁 특공대나 런드리고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모델은 밖에다가 이제 그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데 내가 세탁할 옷들 넣어놓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가져가서 깨끗이 빨아가 접어서 그 함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별로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는 이런 모델들 같은 것들이, 그래서 배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해결해주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이제 요즘에 허마셴성이라고 하죠. 허마셴성이 하마 슈퍼마켓인데 거기가 어떻게 배송을 해주냐면 3km 이내에 있는 고객들한테는 30분 이내에 배송시켜준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이마트나 롯데마트가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상 최초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흑자를 기록하다가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배송의 라스트 핏을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대단히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동의 라스트 핏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컬리즘 말씀드렸고요. 커뮤니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는 all in bill이라고 하죠. all in bill. 빌리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거고. 또 요즘에 아까 이제 스세권, 역세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뜨는 세권 중에 하나가 슬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세권이 뭘까요? 슬리퍼 찍찍 끌고 가서 자기 편안하게 자기 원하는 거 이렇게 구매하고 즐긴다는 거죠. 그게 슬세권입니다. 킬러 컨텐츠가 집 근처에 있느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엘리웨이 광교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상가가 입점해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가장 트렌디한 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입점해 있다는 거죠. 유명 작가의 조각품 같은 것들도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유기농 식품이나 맛있는 빵집, 이거 책발전소는 오상진 아나운서가 운영하는 빵집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트렌디한 이런 아이템들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이 동네에서 이 LA 광교에서 서커스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몇만 명이 이제 와서 몇만 명이 구경을 하는 이런 진풍경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역 기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컬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로컬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 역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매 여정은 커스터머 저니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소비자 의사 결정 모델이라고 하면 보통 이 소비자가 그런 거 이제 경영학 이론에서 소비자 행동 이론이 문제인식,
정보 탐색, 그다음 대안 모색하고 대안 구매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소비자를 전제로 한 복잡한 의사결정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 소비자를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심지어는 아주 충동적인 그런 소비자들, 이런 모습들, 이런 측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충동적인 소비자 얘기할 때 무슨 신이라고 하죠? 지름신이라고 하죠. 지름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름도사. 연체가 대수냐? 있을 때 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지름신 강림 모델, 의사결정 모델이거든요. 자, 맨 위에 시작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름신 강림, 예스, 강림했어요, 그렇죠? 이성이 남아있는가? 없다. 바로 지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의사결정 모델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물론 남아있으면 뭔가 결정을 하지만 예, 예, 결국에는 지른다, 이렇게 가죠. 네, 여기 좀 커졌나요? 결국 지른다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감성이나 감정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잘 터치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보시면 예전에는 간과했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무시했던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터치를 한다는 거죠. 여기 대표적인 것이 보통 우리가 언박싱이라고 하죠. 명품 하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명품 막 2천만 원치 사가지고 개봉하는 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 네. 그냥 라스트 터치라고 하죠. 사람들이 물건을 뜯을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배가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라스트 터치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잘하는 업체가 어딜까요? 의외로 가전업체 쪽에서 굉장히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죠? 네. 애플이죠, 애플. 네. 여러분 애플의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같은 거 다 사보셨죠? 보시면 개봉할 때 보면 그 포장이 너무나 예쁘고, 예, 그 터치가 너무 우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그 패키징만 전담하는 디자인팀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우수한 포장 품질력을 자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삼성이나 LG도 많이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심지어는요, 예전에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도, 업체들도 이런 것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여러분 신용카드 받으면 보통 봉투에 들어서 오잖아요, 그렇죠? 띄어서 사인해 쓰는데, 현대카드는 이렇게 책 형태로 되게 블랙이라는 그리고 빨간색도 이렇게 굉장히 예쁜 더 레드 카드 같은 것들도 감각적인 책 모양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카드사에서 강조하는 거는 프리미엄 럭셔리라고 해서 그 고객들의 그 라스트 터치까지도 굉장히 세밀하게, 세심하게 케어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했던 그런 영역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터치해주는 이런 마케팅, 또 제품 개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스트 필 이코노미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음 키워드는 페어 플레이어라는 키워드입니다. 페어 플레이어. 페어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공정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학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71% 이상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시험을 성적을 다 부여했는데 어떤 학생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자기 A0를 받았대요. A0를 받았는데 자기가 왜 A0밖에 못 받았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 저한테 이렇게 문의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찾아와서 제가 A+ 받은 학생이랑 그 학생이랑 비교해 가면서 하나하나, 그래서 자네가 A0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수긍하고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도저히 그 후부터는 주관식으로 낼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객관식으로 이제 다 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거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이런 의구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 보는데
객관식 내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번호도 매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시간도 없고 학생들한테 투표를 시켰습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우리 중간고사 보지 않고 팀플 같은 거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투표를 했더니 중간고사 시험 보는 거와 팀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0명이었는데 0대 0으로. 그러니까 팀플 안 하겠다고, 다 시험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에 팀플 정말 싫어하거든요. 극혐 팀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혐 팀플. 왜냐하면 프리라이더라고 하는 무임승차 문제라든가 성적을 어떻게 부여할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룬 그 동영상, 젊은이들의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혼내자. 얄미워. 어우 씨. 홍진 씨 어디 계세요? 말하는 거. 무인승차 할 거면 그럴 거면 가 집으로. 저는 문화 콘텐츠 학과고 다 팀플. 과 특성상 과 특성상 무조건 팀플이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나 조별과제가 너무 많아. 없는 수업이 없어. 미치겠어 오늘 진짜. 단톡방에 다 팀플방이야. 친구 하나도 없어. 그냥 친구 없는데 그럼 주로 어디 갔어? 난 PPT. PPT 갔다? PPT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 문콘이니까 PPT도 잘 만들고 발표도 많이 하는 그런 걸로 유명하니까 그러면 발표 잘 하시지 않아요? 발표 많이 하시죠? 계속 나한테 기대는 게 눈에 너무 보이는 거야. 아, 네, 보낼게요. 이러고 한참 있다가 그런 새벽에 보냈는데 땡땡이 막상에 거북이 쳐 이렇게 꽉꽉꽉 차있어. 나무 위키백과에서 빼고온 글들을 디자인하고 정리하고 자료조사가 제대로 안 해서 PPT 만든 사람이 그걸 나도 안 해야지 하고 대충 해서 보내면 발표를 하는 사람이 발표 전날에 PPT 다 만들고 대본 다 짜고 혼자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거 같아? 나 잘해줬어. 이름을 빼야 되거든, 이러면? 근데 나는 이름도 모르고 다 해줬어. 그러면 너무 수고하셨어요. 막 이러는데 얄미워. 의견을 하나도 안 내는 애들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생각이 없어. 수업 들었으면 열심히 들어야 되는 그거 거야. 자배 있는 거. 전 좋은 거 같아요. 이동 씨.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학교를 왜 나오고 수업을 왜 듣냐?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정말 팁을 낼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교수가. 네,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공정성. 이게 학교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조직 내에서 그 조직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거에 대한 그 분배의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요즘에 호칭 파괴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뭐뭐님이나 뭐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호칭도 이제 평등하게 하는, 뭐 공정하게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현상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또 미시적으로 보면 가정 내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네. 혼수도 요즘에 반반 혼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사 노동도 요즘에는 남편이 아내 일을 도와준다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한대요.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데 왜 도와줘? 막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부엌에 이제 싱크대를 고치잖아요. 고치는 기사가 사모님 이거 어떻게 고쳐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 뭐라고 할까요? 아 이거요? 이거는 우리 남편하고 상담해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주로 쓸 사람은 남편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사 노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평한 분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어플레이어는 공정함의 그런 개인적 차원의 공정함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공정성, 우리 소셜 저스티스라고 하는데 그러한 선한 것으로까지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친환경, 필환경 트렌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입니다. 예,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죠. 예. 이 브랜드는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이 자켓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 물건 사지 말라는 거죠. Unless you need. 당신이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말아라. 그래서 꼭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곰곰이 결정해서 구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은 진짜예요. 예. 자기의 기업의 사명은 이 사회를 위한 그런 사회의 변화를 위한, 선한 변화를 위한 자기들의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런 소셜 저스티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포브스에서 조사했는데 밀레니얼 세대의 91% 이상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브랜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타고니아가요, 요즘에는 20대들이 정말 좋아하는 인싸 아이템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막 인싸 아이템이라 그래서 이거 사러 한번 가봤거든요. 네, 저도 한번 입어보려고. 근데 이게 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도저히 그 30만 원 주고 제가 못 살 것 같은 게 약간 이게 50대의 디자인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20대들이 또 그만큼 열광하는 게 그런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이 강한 것이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force for good이라는 것도 선한 힘, 선한 것의 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선한 것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기업의 가치나 사명이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 또는 Z세대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과 굉장히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뉴스킨의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어플레이어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키워드는 스트리밍 라이프라는 키워드입니다. 스트리밍. 여러분 스트리밍 한다라고 하면 뭐를 주로 스트리밍 하세요? 음악을 스트리밍 하시죠. 이 중에서 나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MP3로 한 50기가 정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듣는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다 멜론이나 지니 같은 걸로 이제 다 들으시죠. 음악 같은 것들을. 근데 라이프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사람들 스트리밍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유형에서 라이프 백패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이프 백패커. 백팩에다가 내 삶을 집어넣고 노마드하게 이주민으로서 이렇게 이주해 다니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굳이 집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집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보통 요즘엔 렌트해서 많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 이런 젊은이들이 어떤 젊은이들이 있냐면요. 스윗 디그스라고 이제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렌트비를 한 달 렌트비입니다. 많게는 $7,000까지 내면서 한 900만 원 되는 돈을 내가면서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작은 집에 사는 이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뉴저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뉴저지인데 뉴저지는 임대료도 굉장히 싸고 심지어는 20년, 30년 살면 그게 내 집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마다하고 여기 사는 이유 뭘까요? 이 친구들은 집을 소유하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에 돈을 쓰는 걸까요? 뉴욕에서의 그 시티 라이프 또 뉴욕에서의 어떤 체험들, 다양한 체험들, 생생한 경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집을 이용을 하는 거죠. 문만 열고 나오면 뉴욕의 공기를 마음껏 만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체험으로서의 삶, 스트리밍하는 삶으로서 이런 것들을 즐기는 젊은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위워크나 또는 패스트5 같은 공유 오피스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주로 입점해 있냐면 광화문이나 강남이나 굉장히 번화한 그 중심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 시티에서, 그 도시에서의 굉장히 트렌디한 삶 같은 것, 경험, 체험 같은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유 오피스가 요즘에 또 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보면 취향 콜렉터라고 하죠. 취향을 스트리밍 해준다. 전문가의 추천으로 예를 들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인 같은 것들도 전문가 소믈리에가 와인, 좀 좋은 와인을 선별해서 이렇게 몇 가지씩 배송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나라 전통 양조장이 900개가 넘는데요. 이런 전통 양조장에서 좋은 전통주를 선별해서 이렇게 스트리밍 해주는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것들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정말 또 이 술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이거 구미가 당길 수 있는데 데일리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에 있는 수백 개의 가맹점에서 첫 잔은 무료, 무조건 무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무조건 무료로 첫 잔은 무료로 하는 이런 데일리샷 같은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향 컬렉터, 취향을 스트리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신렌탈족이라고 하죠. 렌탈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정수기 렌탈부터 해서 요즘에 무슨 렌탈하죠? 안마기 같은 것들 렌탈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 같은 것들도 렌탈해서 거실에 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비즈니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렌탈의 기간이나 유형도 굉장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냐면 한 달에 120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 한 4가지 정도 차를 돌려가면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녀 헤어져
오랜만에 마음에 쏙 드는 수트도 생겼는데 차나 한번 바꿔볼까? 삼촌 우리 준비 다 됐어. 그래서 내가 차를 또 바꿨지. 차나 한번 바꿔볼까? 이제는 누구나 쉽게 이런 생각을 하도록 월 구독으로 자유롭게 바꿔 타는 기아 플렉스 프리미엄. 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렌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우버 여러분 아시죠? 우버에서 우버 콥터라고 해서 헬기도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스쿠버라고 해서요 잠수함도 이렇게 타게 해주는 이런 렌탈 서비스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범위가 다양해지는 신렌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굳이 물건이나 집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소유하지 않고 체험과 경험을 중요하는 향유형 소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리밍 라이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는요 초개인화 기술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일코노미 말씀드렸는데 일코노미 사회가 이제 이렇게 확립이 되면 개인화 트렌드가 아주 심화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전제품 쪽에서도 개인화되는 보통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개인화 시켜주는 가전제품 뭐가 있죠? 냉장고 중에서 삼성전자에서 어떤 냉장고 나왔어요? 비스포크라고 하잖아요.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니즈가 되게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만 가지 넘는 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나 니즈 같은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줘서 결국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젝트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프리즘을 통해서 다채로운 빛깔이 나오듯이 사람들의 취향과 욕구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개인화 시켜준다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100만 명의 소비자가 있으면 100만 개의 취향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초개인화는 여기서 더 나가는 겁니다. 아마존은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는 0.1명 규모로 세그멘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세그멘트 할 때 아까도 제가 멀티페르소나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자아가 있다면 그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할 때의 나의 정체성, 출근 준비할 때 너무 바쁜 나, 퇴근하고 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나, 그 다음에 주말에 차 한 잔을 즐기면서 여유를 즐기는 나. 굉장히 다양한 자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다양한 자아의 어떤 AI나 알고리즘 기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초개인화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100명의 소비자가 있다면 1000개, 10,000개의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이 키워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요즘에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펼치고 있냐면 예측 배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측 배송. 그러니까 아마존 사이트 가서 고객들이 클릭하고 물건 구매하고 장바구니 넣는 거 이런 거 분석해서 이 고객이 가장 구매할 확률이 높은 아이템 이거를 고객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 미리 이렇게 배송해 놓는 거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배송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문 들어오면 바로 집 앞까지 빠르게 배송될 수 있죠. 과거는 추가 요금을 낸다든가 아주 오래 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AI나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이 아마존의 새로운 또 초개인화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현대자동차 초개인화 케이스. Now autonomous driving is coming. What lies beyond? We at Kia want to present a emotive driving era centered on customer sensitivity. Thanks to advanced technology that identifies your needs and emotional state of mind in real time, Kia strives to deliver a fully customized driving space that leads to a highly intuitive, unsurpassed in-vehicle mobility experience. READ system, that means real-time emotion adaptive driving system, personalizes the driver's face by controlling light, sound, cabin temperature, seat vibration, and scent through analysis of biosignals, such as facial expression, heartbeat, and so on, that are detected in real time by 3D cameras and ECG sensors.
At present, the lead system can analyze the driving speed and control proper vehicle functions in real time. And as data is accumulated over time, current and fast data of the driver's emotional state as well as their driving route will be updated through an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will create a further optimized and personalized cabin space for the driver. 네, 개인의 생체 신호까지 분석한 다음에 그 자동차 환경을 최적화시켜주는 초개인화 기술 같은 것들이 구현이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데이터 접근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유튜브 같은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 많이 보는 영상 위주로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그 동영상 사이트도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넷플릭스의 최고 알고리즘 담당자가 퇴사를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스티치픽스라는 패션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음을 던지면 고객이 답변을 하게 합니다. 답변을 하게 하면 그 고객이 좋아할 것 같은 옷 5가지를 보내줘요. 그럼 고객이 마음에 드는 거 1가지 입고 나머지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고객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계속해서 분석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번씩 보내주고 고객이 구매하고. 그런데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그 고객이 구매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는 거죠.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스티치픽스는 1년에 12억 달러의 이제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초개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DNA 정보도 분석해서 나에게 최적화된 다이어트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초개인화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에 너무 가까워지면 AI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부감이 생깁니다. 좀 인공적인 거나 인위적인 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 그리고 심지어 또 그런 게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아닌데 난 그냥 공부하려고 집중하려고 뉴에이지 음악 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뉴에이지 음악 추천해주고,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그런 좀 약간 알고리즘의 문제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인공지능 광고 같지만 맥주 광고입니다. 어떠한 인공 첨가물도 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큐레이션 해주는 게 좀 오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알렉사한테 음악 틀어달라고 했더니 이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Let's have a sect. Let's not play music. Okay. 이런 그 불상사가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AI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이제 발전시키더라도 굉장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고, 요즘엔 또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개인화 기술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키워드는 팬슈머라는 키워드입니다. 팬슈머는 요즘에 팬덤 문화 있잖아요. 컨슈머와 팬덤의 합성어입니다. 팬덤, 우리 이제 아이돌 정말 열광하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 팬덤 문화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단순하게 과거에는 조용필 가수 이렇게 나오면은 막 열광하고 보기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정말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프로듀스 101 이런 데서 뜨잖아요. 그럼 그 뜨면 그 아이돌이 떴다 그러면 내가 키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육, 기획, 펀딩, 마케팅, 홍보, 그다음에 판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참여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인게이지먼트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같은 거 상영할 때도 개봉하기 전에
돈이 필요한데 한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네, 너의 이름은이란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이 영화도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크라우드 펀딩으로 5천만 원이 목표액이었는데 2억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80%인지 거둘 정도로 또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가져했고요. 결국은 어떤 팬으로서 더욱더 엔게이지먼트가 강해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케아 효과라고 하거든요. 내가 가구를 조립해서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죠? 뿌듯한 감정이 들고. 그래서 팬으로서 단순하게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젠 적극적으로 엔게이지먼트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슈머 같은 이 현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솔지라는 음료인데요. 이게 90년대 X세대들이 정말 좋아했던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를 너무 좋아했던 3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소비자가 있었는데 재출시를 해다가 아까 제가 재출시 말씀드렸잖아요. 재출시를 해달라고 막 졸랐어요. 그래서 그 동조자를 몇 명을 모았을까요? 3명의 소비자가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네. 여기 이제 표정 보시면 그 3명이 누군지 아시겠죠? 3명이 막 열렬하게 모아가지고요. 여기 이제 예전에 WWF 레슬링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캡처해가지고 화면 캡처하고 그다음에 굿즈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코카콜라 본사 앞에다가 광고판을 이렇게 크게 만듭니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 홈페이지도 만들기도 하고 또 유명 연예인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홍보 같은 것들을 열을 올립니다. 결국에는 코카콜라가 2018년도에 거기에 이제 굴복을 해서 제품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얌전하게 제품 출시를 알리는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재출시가 됐어요. 2018년도에. 결국에는 이런 팬덤 소비자가 제품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역할까지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브랜드의 덕후가 되어야 되는데 일본의 덕후들 많죠. 이 애플 덕후들입니다. 애플이 신년 초마다 럭키백 행사하거든요. 럭키백 1월 2일날 나눠주는데 그거 받으려고 12월 31일부터 진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쿄 매장 앞에서 하트를 그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상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렸죠. 근데 여기서 그쳤으면 다행인데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사람인지 쓰레기더미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밑에 막 댓글들이 달려요. 잡스가 마중 나온다 이러면서 댓글들이 달리는데 끝끝내 벗어나지 않고 이 쿠쿠부쿠로 복주머니 럭키백을 받아냈다라는 유명한 레전드 일화가 전해진다는 거죠. 진정한 브랜드 팬덤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레전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팬슈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특화 생존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특화해야 생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가복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룰루레몬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룰루레몬은 고객을 어떻게 타겟팅하냐면요.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32세 전문직 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세나 31세는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31세와 32세의 차이가 뭘까요?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겠죠. 그만큼 고객의 니즈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기존의 차별화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과 우리 기업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거라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화는 고객의 니즈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고객의 특성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특화 상품 같은 것들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두유는 두유인데 시니어 두유. 티니어가 원하는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수험생 안마의자인데 수험생을 위해서 특화시킨 거죠. 또 요즘에는 상권 특화라고 해서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 지역별로 그 매장을 굉장히 다르게 조성을 합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어디서나 똑같았는데 지금은 로컬에 따라서 굉장히 지역 상권을 특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영화관도 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삼천포에 가면요 이런 영화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들여다보이는, 물론 영화가 시작하면 커튼이 쳐지겠죠. 신전 이렇게 석양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언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덕성여대 앞에 가면요, CU 편의점에 여성들 파우더룸 같은 것들이 이제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특화시키는 전략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사가 잘하는 게 집중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젠틀몬스터 같은 매장은 디자인을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배민 같은 특유의 유머 코드가 있거든요. 광고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거. 예, 딱딱 귀에 꽂히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가면 드라이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용실이 아니라 머리 감겨주고 드라이만 해주는 데예요. 근데 워낙에 시간이 이제 없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드라이 해주고 이런 게 100개 넘게 지점이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매장으로, 특화 매장으로 등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생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키워드는 58세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58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58년 개띠, 그렇죠? 5, 6년도 아니고 5, 7년도 아니고 58년 개띠 이렇게 얘기하는데, 58은 또 뭐예요? 58 보석 이렇게 얘기하죠. 빛깔의 각도에 따라서 이제 색채나 빛깔이 굉장히 영롱해지고 달라지는 다채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보시면 고바오 영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아시나요? 고바오 영감 있는데 이분이 40대 후반으로 설정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승환 씨가 1965년생이거든요. 내년이면 몇 살이에요? 56살이죠. 그렇죠? 지금의 5060과 과거의 4050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점점 젊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자기가 젊어 보인다가 아니라 젊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자기 인식 연령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나이가 얼마 곱해야 돼요? 자기 나이에 0.7을 곱하면 여러분 현실 나이가 되는 거예요. 시니어 모델들, 김칠도 할아버지 있고, 이렇게 꽃할배라고 하는 여용기 씨, 최순아 씨 이런 분들 있고요. 요즘에 유튜버 있잖아요. 박말래 할머니 있고요. 영원 씨 이런 분들 할머니가 먹방 하시는데 이런 게 막 100만 회씩 이런 부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젊게 살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니어 마케팅을 할 때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 시실도의 마케팅 케이스입니다. 과거의 시실도가 어떤 화장품을 만들었냐면 시니어를 위한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50대가 아름다워지면 일본이 아름다워집니다 라고 해서 시니어들 전용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왜요? 시니어들이 원하는 화장품은 어떤 화장품? 30대, 20대, 30대, 40대가 젊은이들이 쓰는 그런 화장품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브랜드 다운이라고 해서 점점 젊어지는 현상 같은 것들이 이제 심화되는 부분들. 그런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단순하게 젊게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금융이나 또는 뭐 건강, 헬스나 뭐 보험 이런 쪽은 또 다릅니다. 얘기가. 이렇게 사업 영역마다 그 시니어들의 감성 같은 게 굉장히 미묘하게 다른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니어를 노년이라고 안 하고 신중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신중년. 자, 그래서 58세대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키워드는 편리미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편리미엄. 우리가 이제 가성비 굉장히 강조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엔 가성비 시대죠. 그런데 기업마다 가성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품에, 우리 브랜드에 어떻게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죠. 이 편리미엄은 말 그대로 프리미엄을 장착시킬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편으로서 편리함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노력은 최소화시켜주되 성과는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제품,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아주 시간이 부족한 시간 부족 소비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대리주부라고 하는 가사 도우미 시장이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이 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베이비시터들도 맘시터 같은 사이트 있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바로바로 플랫폼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것들이 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 성과를 극대화시켜준다. 그래서 프리미엄의 어떤 가치를 지금 시대에 맞게 장착시켜주는 게 여기 키워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편리면 키워드 말씀드렸고요.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업글 인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업글 인간.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이죠. 나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 중에 8년 전에 발표했던 키워드 중에 스펙을 높여라 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스펙은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업그레이드와 스펙은 나의 일, 나의 직장과 관련된 직무 관련 스펙을 높이는 게 스펙 높이는 그런 걸 얘기해요. 능력을 높이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가 워라벨 얘기 많이 하는데 서구의 워라벨과 우리나라의 워라벨은 굉장히 그 관점이 틀려요. 서구의 워라벨은 나의 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워라벨은 개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발전시키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 위에 몸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죠. 요즘에 덤벨 경제라고 합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PT도 받고, 그 다음에 요즘에 러닝 크루라고 하죠. 러닝 열풍도 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미로 업그레이드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향 정체성 말씀드렸잖아요. 취미가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 101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취미 생활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적합한 어떤 키트 같은 것들도 이제 보내주고 취미를 잘 즐길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개인적인 성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챌린저스라는 앱이 있어요. 여기는 이런 거죠. 내 스스로 다지면서 작심삼일로 끝날 건데 서로 간에 북돋아 주면서 인증시켜주는 거예요. 공부 하루 1시간 이상 공부하고 책 읽고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서로 인정시켜주고 챌린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하늘 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하늘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인증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미로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요즘에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 오디오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성장을 도모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아주 근원적이고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스포츠, 골프나 또는 구기 스포츠 보면요, 레슨 받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포인트라도 올라가면 그 맛에 빠지면 거기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도모하는 스포츠나 게임 같은 것들에서는 굉장히 그 중독성이 강합니다. 결국 성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강력하고도 근원적인 동기가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모두가 주인공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성공과 경력의 모델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과거같이 공부한 자료에서 성공하는 시대는 같습니다. 지금 뉴스킨 같이 또 새로운 어떤 경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루트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요즘엔 또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도 갑자기 확 뜨는 그런 스타들 있잖아요. 유튜브 스타들 중에 장삐쭈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장삐쭈 혹시 아시나요? 그 유튜버 그 팔로워가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이분이 3년 전에만 하더라도 돈이 없어가지고 순댓국밥을 너무 좋아하는데 7,000원 순댓국밥 먹을 돈이 없어서 100원짜리 모아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갔는데 몇백 원 모자라서 식당 주인한테 사정사정해서 먹고 그랬던 분인데 지금은 유튜브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해요. 최상위권이면 10억, 20억 이상이죠. 네. 장삐쭈가 뭘 잘하냐면 그 더빙 같은 거 있어요. 옛날 애니메이션에서 더빙 입히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1인 다역을 하는데 그 유튜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콜롬비아나 커피하고 콜라보해서 광고한 건데 이게 1000만 뷰가 넘어갔어요. 네, 기본이 1000만입니다. 우리의 친구 왕님은 어느 대기업에 무사히 취직하게 되고 신입사원이 되어 열심히 회사 생활에 적응하게 되는데
저 김호 씨. 아, 김호? 그거 좀 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됐고 이거나 좀 복사해줘요. 네. 저 김호 씨. 예. 저번 주에 내가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번 주에 내가 부탁한 거 있잖아요. 저 어제 들어왔는데. 김호 씨 복사 아직 안 됐어요? 예, 지금 하겠습니다. 안기모 씨 내 말 안 들려요?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 했는데? 저번 주에 부탁한 거 어떻게 됐냐고. 안기모 씨 어제 들어와 놓고 무슨 저번 주야. 김호 씨. 김호? 그거 한 번만 더 하면 해고야.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됐고, 나가서 커피나 좀 사와요. 나는 초코칩 스무디에 헤이즐넛 시럽 추가하고 휘핑크림 빼고 우유는 저지방 우유로 바꿔줘요. 그리고 초코칩은 반은 달고 반은 통째로 넣고 사이즈업 해주세요. 나는 날도 추우니까 그냥 따뜻한 아이스티 하나 갖다 줘요. 저 아이스티는 시원한 건데. 그래서 따뜻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안기모 씨. 나는 늘 먹던 걸로. 네,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뭐 먹었었지? 안기모 씨, 그거 캔커피잖아요. 귀찮으면 귀찮다고 하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회사 생활에 불만 있어? 나 오리지널 싱글 아니면 안 먹는 거 몰라요? 환불해 오던가 김호 씨가 다 먹던가 알아서 하세요. 와, 나 한 모금이라도 마셔보고 그런 말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이 콜롬비아나 오리지널 블랙커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00%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원두를 민병으로 스팅했어. 콜롬비아에 사는 36세 지오바니 프랑크 가르시아도 한 모금만 마시면은 사르비아, 카리비아, 카리본코피아, 피에를 외치다가 개오져버리는 마음을 주체를 못하고 피자 말바생가 텔레알 감동시라 오지마 리장님도 울고 가버릴 프로포즈를 해버릴 정도의 깊은 맛을 내고 있는 부분인지요? 인중. 오죽지리고 냉장고 열고 안 닫으면 엄마한테 혼나고 이거 리얼 반박불가 편의점 커피계 우리 형 콜롬비아. 네, 이게 1000만 명이 넘게 된 거죠. 자, 이런 그 성공과 경력의 모델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지나갔던 전통적인 경력 모델은 이렇게 50대 은퇴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내려가 버리는 이런 종형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시대에는 미래형 경력 곡선은 이런 편종형 경력 곡선이라고 하죠. 직업도 굉장히 바뀌고 있고, 그렇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서 도모해가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편종형 경력 곡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런 경력 곡선을 타면서 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거 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또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도에도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 되시는 우리 사장님들 모두가 주인공 되시는 대망의 2020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